사람이 누구냐면요, 미국 정보기관 최고 책임자입니다. 정보기관이라는 건 여러 개가 있어요. 미국에요.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CIA도 있고, 군의 정보기관도 있고, 안보 쫙 정보기관도 있고, 여기에 총괄하는 총 책임자가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인데, 이 사람은 아무 때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를 찾지 않아요.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하러 오는 사람입니다. 아니면 위기를 전하러 오는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떴습니다. 코치라는 사람인데요. 결정적 순간에 움직이는데 이번 주에 올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. 왜 이번 주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 사람이 올까요? 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만 움직이는데 왜 이번 주에 올까요? 거기에 김현철이도 저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있죠. 지금 위험성이. 그거 정리하러 오는데, 자, 보시죠. 댄 코치라는 미국 국가정보원장입니다. 중앙정보국, CIA 등 연방정부 산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합니다. 미국의 정보기관이, 국가정보기관이 16개 있어요. 그 중에 대표적인 게 CIA인데, 그 16개 정보기관 총괄하는 사람이 이 댄 코치예요. 이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미 정보기관의 최고 책임자인데, 이번 주 내로 방한한다는 얘기입니다. 미국 소식통이 전하는 거예요. 한미 정부 당국이 코츠 국장의 방한 일정 조율을 사실상 마쳤다. 이르면 이번 주 내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.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정보 교류를 위해 수시로 방한하고 있지만 국가정보국장의 방한은 이례적이다. 이례적이다.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수시로 중요할 때마다 왔었어요. 김정은이 하고 하노이 회담 전에도 왔고, 그 전에 김정은하고 문재인하고 만날 때 그때도 이제 왔었고. 그런데 이 수장 댄 코츠가 오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. 결정적인 순간에만 왔다.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길래 이번 주 내 방한한다는 거냐, 이런 얘기죠. 여기 보시죠. 결정적인 순간 어떨 때 이 사람이 뜨느냐. 2011년 5월에 김정일 방중 직후에 한국 왔어요. 김정일이가 그때 중국하고 이게 그동안 관계가 계속 안 좋아서 시진핑이가 김정은을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어요. 그전에는.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? 근데 2011년 5월에 김정일이가요. 김정일이가 방중할 때, 요때 그 직후에 이 양반이 한국 왔습니다. 그리고 2014년에 케네스 베와 매트 토트 밀러 등 억류자들 귀환 위해서 방북했습니다. 이때 결정적일 때였죠. 이때도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결정적일 때입니다. 이때 북한 갔어요. 그래서 해결했죠. 2016년 5월에 북한의 4차 핵실험, 이때가 그 몇 달 후에 4차 핵실험 했어요. 그 4차 핵실험을 앞두고 한국에 왔어요. 그러니까 정보를 딱 듣고, 야, 조금 있으면 북한의 4차 핵실험이라는 거는 1차, 2차, 3차 때하고 다른 겁니다. 4차서부터는 그러니까 핵 완성 가도로 가는 거예요. 이제는 못 막는 거예요. 1차, 그는 어설프고, 2차, 그는 으름장 놓고 했는데, 4차 핵실험 성공하면은, 이제는 핵을 보유한다, 이렇게 봐도 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완성 단계가 이제 5차, 이렇게 되는 거예요. 6차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고, 4차는 이제 핵 완성을 의미하는 건데, 결정적인 순간이죠. 야, 4차 핵실험할 것 같은데, 이거 하면은, 이거 핵 완전히 보유하는 건데, 큰일 났다 하고, 이 양반이 그때 한국 왔어요. 결정적인 순간에. 2016년 5월에. 그리고 지금 트럼프도 김정은하고 2번 만났고, 문재인하고 김정은하고도 몇 번 만났고,
이런데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만 뜨는 사람이 이번 주에 뜰까?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간다는 겁니다. 하노이에서 회담 결렬 후에 뭔가 미국에서 모종의 어떤 북한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서 오는 거 하나 예측할 수 있고요. 김영삼 대통령 때 그런 게 있었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 때 클린턴이 때리려고 그랬어요. 북한에. 그때 핵실험하고 그럴 때 완성하기 전이니까 때리려면 지금이 찬스다. 서지컬 스트라이크. 지금 못 때리면 북한은 핵을 갖게 된다. 그래서 클린턴이 김영삼 정부한테 지금 때릴 마지막 찬스다 그랬어요. 그래서 김영삼이가 그때 반대했잖아요. 우린 요만큼에도 협조할 수 없다. 절대 북한 못 때린다. 그래가지고 그때 못 때렸거든요. 댄 코츠가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이는데 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회담 결렬된 이 상황에 한국에 와서 뭔 얘기를 할까? 폼페이오 오고 이런 거하고는 이 상황이 다릅니다. 미국 16개 정보기관에 총괄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면 정보를 다 귀합하고 북한의 정보 뭐 다 귀합하고 한국 정보도 다 귀합하고 자 이런 상황인데 당신네들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 왜 이런 걸 자꾸 협조하려고 그러고 뒤로 왜 이렇게 빼돌렸어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결렬한 다음에 움직임이 수상하다 이런 거 포착했다. 자 어떻게 우리가 서지컬 스트라이크 해야 되겠는데 대한민국 한미동맹국으로 협조할 거야 안 할 거야? 이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아니 물론 제 추측이에요. 그런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왜 그래 요즘 왜 김현철이 같은 사람 통일부 장관 시켜서 어떡하려고 그래? 이제 한미동맹 그건 가려고 그래? 정보가 쭉 나온 게 있어. 나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. 이거 뭐야? 어떻게 된 거야 이거? 그런데 여기다가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 시켜? 지금 어떻게 우리하고 그냥 갈 때까지 가자는 거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 내년에 1.5배로 올린다 아니면 주한미군 뺀다? 어떻게 주한미군 뺄까? 이런 얘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1.5배 얘기가 트럼프에서 공공연히 쓱 나오잖아요? 쓱 흘리잖아요? 이 트럼프는 이 협상의 귀재예요. 쓱 미리 한번 흘려가지고 이렇게 1년 유예한 겁니다. 1년 동안에 우리가 방위비 간신히 타결된 거예요. 1년이라는 거 금방 돌아와요. 그럼 협상이 몇 달 후면은 시작돼야 돼요. 내년도께. 그렇지 않습니까? 이제 몇 달 후면 새로 시작해야 돼요. 그때 1.5배. 아, 니네 그때 1,000몇백억 더 쓰는 거 가지고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그랬잖아. 그래, 그냥 1년으로 우리가 봐줬는데 내년엔 택도 없어. 그럼 1.5배 내놓을래? 그때 그러니까 니네가 조금 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쐈어야지. 왜 협상이 주고받아야지 왜 니네 고집만 부렸어. 문재인 정부. 그러니까 1.5배 안 하면 우리 어떻게 전투력 뺀다. 왜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에 앉혀? 우리한테 뭔 신호 보내는 거야? 결정적 상황에만 움직이는 댄 코츠가 왜 일주일 후에 오느냐?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면 물론 추측입니다만 그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.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는 북한의 모종의 움직임이 지금 수상하다. 더 보다간 큰일 나겠다. 이걸 뭔가 작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전은 한미동맹이고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작전이기 때문에 한국의 어떤 동의라든가 협조가 필요하거든요. 그거를 상의하러 오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야 통일부 장관 저런 사람 안 치지. 니네 내가 딱 정보 첩보 입수했는데 북한에
갖다 준 게 있네.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해놓고 뒷구녕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거? 어떻게 해서 증거 딱 내놓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야 내년 방위비 협상하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. 대통령은 내가 억지로 지금까지 말렸는데 대통령이 1.5배 원해. 그럼 내년 협상에 1.5배 없다. 아니면 알아서 이거 대북 지금 뭐 경제 협력하려고 지금 막 하는 거 노력하는 거 이거 빨리 취소해라. 야, 정부 이거 첩보 다 가지고 있어 이거. 어떡할래? 방위비로 압박하면서 여차하면 주한미군 완전 철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대대적인 감축. 막 5,000명 막 이렇게 그냥 한 방에 빼는 그것도 전투력으로 이런 압박 카드를 쓱 내밀라고 정부 수장이니까 정보 탁탁탁탁 주면서 그거 아니겠느냐. 두 개 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? 두 개 다. 그렇지 않고선 이 사람이 그냥 뜨는 사람이 아니에요.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 그냥 남의 나라를 방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. 지금까지도 결정적인 순간에만 갔어요. 그 결정적인 순간이 뭐겠느냐 이거지. 지금 한반도 상황이요. 그 좌파들은 굉장히 아름답게 보고 자기들이 북한하고 지금 친하니까 자기들이 집권할 때는 별일이 없을 거다. 천만에만 말씀이야. 세계사를 봐도요. 입으로 대화하고 침공하고 그랬어요. 입으로는 다 대화하니까 그 한 달 후에 침공하고 그 한 달 후에 전쟁 일으키고 이런 얘가 세계사의 부지기수예요. 그게 하나의 작전이에요. 작전. 그거 작전에 말려가지고선 댄 코츠가 결정적인 순간에만 움직이는 사람이 한국에 이번 주 내로 온다는 게 저는 느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이게 또 뭔 한국에서 협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언론에 밝혀질 것 같지도 않고요. 이 정부가 뭐 그런 거 소상히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정부도 아니지 않습니까? 전 느낌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. 폼페이오가 오고 볼턴이 오는 게 아니라 16개 정보를 총괄하는 댄 코츠가 오는 게 이게 의미심장합니다. 왜 이 상황에? 그래서 제가 오늘 라이브 생방의 제목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렇게 다룬 겁니다. 하필 이 와중에 왜 김현철이를 통일부 장관에 앉히고 이 와중에 왜 김정은이는 대의원에 북한의 대의원에 일부러 안 집어넣고 하노이 회담 결렬 후에 북한은 왜 그러는 행동을 하고 근데 댄 코츠가 이번 주 내로 온다. 이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어저께 나경원 대표 연설은 훌륭했습니다만 이 댄 코츠 빨리 만날 국리해야 됩니다. 자유한국당에서 정보 교환해야 돼요. 댄 코치하고 청와대 믿고 있다가 안 됩니다. 청와대하고야 뭐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빨리 줄을 대서 그럴 실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는 김에 우리 야당 제1야당인 우리도 만나달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라든가 나경원 원내대표라든가 아니면 한나라당의 정보 책임자라든가 이 사람이 꼭 만나야 됩니다. 그리고 깊숙한 얘기를 듣고 대처해야지. 그렇지 않으면 청와대하고만 뭔가 쑥삭쑥삭하고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. 댄 코츠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제가 그 미국에 그 몇 년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워싱턴에 있었지 않습니까? 제가 6년을 미국 생활을 했는데 이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제가 이제 정치학을 거기서 공부했으니까 워싱턴에서 정치학 공부하면 주로 이제 그쪽에 취직을 해요. 뭐 백악관이라든지 아니면 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신문사라든지 방송국이라든지 아니면 의원 보좌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라든지 그런 친구들 얘기를 요즘 쭉 이렇게 들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워싱턴에서는 보고 있는. 근데 우리만 태평화되는 거예요. 그런데 댄 코치가 올 때는 쫙 오늘 이 기사를 읽고 이 사람이 여기 왜 오지 이 와중에? 근데 어디 하나 뭐 제대로 지금 이 사람 오는 거에 대해서 온다는 뉴스만 잠깐 나왔지 이런 저것이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이 왜 올까? 야 지금 뭔 문제가 있을까? 이런 거 분석하는 기사 하나도 없더라고요. 이만큼 그냥 안보 불감증에 빠져서 지금 한가할 때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. 지금 미세먼지가 문제가 아니 물론 미세먼지도 큰 문제죠. 우리 숨이 턱턱 막히는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일 나는 문제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이 문정부가 잘 된 코치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여차 잘못하면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맞을 수도 있고 방위비에 대해서 또 엄청난 또 압박을 받아서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수 있고 방위비 많이 낸다 그러면 우파들도 약간 불만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거를 이간질 시킬 수도 있어요. 문정부에서 우파 국민들하고 또 뭐 우파 정당하고의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. 그거보다 더 큰 일은 모종의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수상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게 주목을 안 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. 내일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추적해서 전문가들 하고 추적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보고 또 올리겠습니다. 결정적인 순간에 뜨는 댄 코치가 왜 이번 주 내로 한국에 오느냐.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. 제가 괜히 혼자 겁먹어서 제가 오버하는 거 같이 들리셨다면 그거 아닙니다. 미국의 정보 이 수장은요 우리나라 국정원장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. 정보국도 16개. 왜냐하면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. 전 세계를 자기네들은 통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총괄하는 수장이에요. 아무 때나 뜨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만 그 외국을 방문하는 사람, 그래서 해결을 하고 이런 사람인데 온다는 거 아닙니까? 뭔 결정적인 일이 있는지. 참 큰일 났습니다. 아이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법정에서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은 위법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네요. 90세 노인에게 사는 집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생존권 위협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참
차명재산이라면 그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아유 참 이분도 며칠 전에 그런 거 보고 참 안타까웠는데 그 사는 집까지 그 다른 뭐 차명재산이 있는 건 뭐 국가에서 잘 찾아서 추징금으로 환수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만 사는 집까지 그럼 길로 나앉으라는 것까지는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? 에이.